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이번 주 증시 상황만큼은 GDP가 좀 꺾였다라는 아쉬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갔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로 실적 발표한 다수의 기업들, 특히나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 주간상의 수익률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오늘 시장은 그렇다면 어떤 키워드들이 시장의 중심이 됐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조선에 대한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그동안 많이 올랐다 했지만 아직까지도 올라갈 방향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어제 호실적을 대다수 얘기를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해서 HD그룹주 전반적으로 모두 다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컨센을 한참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컨센은 약간 밑도는 수치를 발표했지만 이 부분 역시나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는 잘 해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는 추가적인 이슈도 있었는데 미국과의 협상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해군성 장관과 함께 트럼프의 장남이 한국의 조선소를 방문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조선 종목들 2007년의 슈퍼사이클이 조금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 종목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랑은 조금 다른 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부분에서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조금은 해소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들려오면서 사실 오늘 장 시작 전에 자동차 종목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켠 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오늘 종가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까지 일제히 파란불을 켠 채 마감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일단 실적 부분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증가했지만 판매가 약간 줄어들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분기 최대 매출을 발표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 다 잘 해냈다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오늘 파란불을 켠 채 마감을 보여주게 됐는데 자동차 종목들을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건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어제 한화솔루션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컨센은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된 반면에 오히려 흑자 전환됐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시장은 강하게 환호를 보여줬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폴리실리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세가 제외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면까지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지속적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작년 한때 좀 주가가 많이 눌렸던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투자자문의 공대원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가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한 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4월 한 달 동안 월간 흐름도 그렇고 주간 흐름으로 봤을 때도 그래도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꾸준히 있었지만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그래도 좀 시장이 환호해서 좀 마감을 좀 네. 짓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간밤에 사실 이제 어제 간밤에 중국이 미국과 관세 논의에 대해서 뭐 가짜 뉴스다. 논의를 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발언 때문에 미 선물이 변동성을 굉장히 좀 크게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2%까지 하락세를 보였다가 이제 장중에 뉴욕 증시에서 트럼프가 중국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중국이랑 지금 대화를 꾸준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명확하게 발언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하면서 뉴욕 증시가 환호를 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금리 인하도 연준 총재들의 발언이 있었었죠. 연은 총재가 5월달 데이터를 보고 확실하게 보고 6월달부터는 금리 인하를 뉘앙스를 좀 풍기면서 그러면서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받쳐지면서 나스닥이 플러스 3% 부근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국장도 환호하면서 갭상으로 떠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5일선을 상회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챙겨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세 가지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조선 종목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런지 이제는 예측도 안 되는 쪽인데요. 조선 종목들 어제 호실적을 다수가 기록을 했고요. 어제 한미 간의 협상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멘토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표적인 섹터가 조선 섹터였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모든 섹터 내 종목들이 빨간불을 켰는데 이 조선 쪽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게 한미협상으로 인해서 조선이라든지 혹은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LNG까지 이 세 가지 업종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어제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 조선주가 하나오션이 11% 정도 상승했고 HD 현대중공업이 7%, 6%, 3% 정도 줄줄이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4월 30일 날 이제 미국 장관이 방문하는 그런 소식도 들리면서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 협상에서 미국이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이제 요청을 할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한 얘기가 한국의 조선을 먼저 제안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선업에 대한 협력의 기대감이 더 강화되면서 이제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호실적에 이어서 다시 한번 다음 분기도 더 실적이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5일선을 상회하면서 신고가를 연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장이 앞으로 실적이 성장을 할 것 같은지 그 여부에 따라 업종에 따라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업황이 좀 개선이 될 것 같은 업황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챙겨봤습니다. 가장 먼저 협력을 요청한 쪽이 조선이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기대감이 실린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조선 종목들 지금이라도 어느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봐야 될까 이런 부분들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멘토님께서 보시기에 지금이라도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오션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은 사실 4만 원, 5만 원대부터 좀 봤던 종목인데 어느덧 벌써 9만 원대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죠. 하나오션이라든지 이제 장관 방문이 4월 30일 날 하나오션과 이제 HD 현대중공업을 방문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폭이 가장 컸던 게 하나오션이 가장 11%로 종가는 12.98%로까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장주로 현재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오션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만큼 주가의 폭이 더 많이 상승하는구나를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대응한다면 추세 매매를 좀 좋아하신다고 하신다면
한다면은 추세를 보면서 이제 5일선이라든지 종가 부근을 익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관심 권역에 둘만한 종목 한화오션이라고 합니다. 28일이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한화오션 역시 HD 현대그룹주 못지않게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지금이라도 관심 종목 안에 넣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쪽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세하면 가장 수혜를 볼 것이다 기대가 됐던 쪽도 자동차였는데 또 피해가 주가로 제대로 타격을 받은 게 또 이 자동차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 흐름만 본다면 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플러스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역시나 실망감을 아는 채 파란불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실적 부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건지 오늘의 파란불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직까지도 이제 협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조선업이라든지 이제 협력을 하면은 상호 관세를 좀 제한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이 좀 오가면서 아직까지는 관세에 대해서 25%가 제외된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호실적을 좀 기대를 했지만은 현대차는 나름 그래도 좀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아가 좀 생각보다 실적이 좀 저조하게 나오면서 오늘 주가를 좀 음봉으로 전환시키는 좀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관세 여파 때문에 불안 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좀 탄력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지금 시점이 위기가 좀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지금 시점에서 이제 매매 포지션에 맞게끔 좀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라면은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더 관망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라면은 현대차부터 기술적 분석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자, 현대차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라든지 뭐 기술적 분석 같이 보면요. 자, 지금 2020년도부터 지금 27년도 매출액을 보시면요.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상승 랠리를 지금 달리고 있죠. 2024년도, 2025년도 계단식으로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상승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은 재무적으로는 과거에 이렇게 데이터가 발표가 됐지만은 이제 앞으로가 좀 중요하죠. 재무는 좀 과거 데이터를 참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관세 여파 때문에 만약에 관세가 지속적으로 단행이 된다라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한 10조 정도가 이제 좀 적자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80% 정도, 90% 정도 적자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앞으로의 실적이 적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우려감 때문에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현재까지는 하방 추세에서 데드캣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세에 대한 이제 좀 유예가 될 것 같으면 반등세를 보이고 그리고 관세가 좀 갈등이 심해지면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실적 역시 좀 생각했던 만큼 좀 기존 수치와 좀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좀 그게 주가로 반영돼서 그냥 강보합권에 마감 짓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90일 동안의 관세가 협상이 이루어지는지 그 여파로 인해서 자동차가 수혜를 볼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과 다르게 아직 관세에 대한 협상이 끝나지 않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조금 남아있다라고 시장이 해석하고 있고요. 실적도 컨센을 확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을 안게 되는 섹터였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입니다. 이런 쪽이 훨씬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사실 기대를 안 했는데 금 쪽인 줄 알았던 애가 너무 모범생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한화솔루션이 영업 적자를 기대했는데 영업 흑자였고요. 또 노르웨이의 REC도 뭐 인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추가적으로 전달이 되기도 했었죠. 태양광 쪽 이 한화솔루션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한화솔루션만 떼어놓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떤 포인트가 필요할까요?
네, 하나솔루션이 지금 주가가 고공인들을 달리면서 오늘도 두 자릿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비춰줬었죠. 나머지 뭐 하나라든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G2파워 같은 경우는 1%대, 4%대, 4%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유독 강세를 보였던 게 호실적을 기록한 하나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단행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 하나솔루션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실적을 같이 보시면요. 재무적으로 본다면은 20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5천억 정도를 다시 2023년도에 비해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 차후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태양광도 관세가 좀 면제가 된다면은 차후에 2026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조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2027년도에도 1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크고 매출액도 이번 연도에 한 13조 정도 달성을 했었고요. 그 뒤이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단식으로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세 여파 때문에 호실적을 기록한다든지 혹은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가 나올지 여부를 지금 좀 차별화 자동차에 이어서 태양광이 좀 상반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수급면으로는 기관이 지금 7거래일 정도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지금 단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퐁당퐁당 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한 달 누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단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전고점 라인까지 상승한 그런 모습이죠. 과거에 한 3만 원 부근까지 올라간 이력이 있는데 전고점 부근까지 다시 한번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과거에 제가 이 종목을 상담해 드린 이력이 있어요. 사실 이 하나솔루션이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23,000원 라인을 돌파해 주는지 그 여부가 관건이고 23,000원 여부를 이때 당시 양봉이 나왔을 때일 겁니다. 지난주. 그리고 나서 이제 23,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요만큼의 상승폭이 만약에 정확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정확하게 본다면은 요만큼의 상승폭이 한 60%란 말입니다. 근데 요만큼의 상승폭을 다시 한번 보일 것이다라는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간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때 2차 목표가 부근까지는 도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 이제 좀 박스권 흐름을 다시 한번 좀 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횡보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홀딩 의견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참 오랫동안 좀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섹터였는데 단기간에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멘토님께서 그 전에 제시해 주셨던 2차 목표가 부근까지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경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 흐름으로 가신다면 이 종목 홀딩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수익 봉투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죠. 그렇다면 화면으로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간밤에 이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의 반등세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오늘 그 훈풍을 맞이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통상 협의가 또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함께 들려오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빨간불 켜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1%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면서 2,546선에서 장 마감했고요. 코스닥 729선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입니다. 네, 오늘도 조선주들의 흐름이 굉장했습니다. 특히 이 상위 리스트, 특히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상위 리스트에 조선 3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죠.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까지 외국인은 오늘도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 11.12%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HD 현대중공업도 7.18%의 상승세로 오늘장에서 또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순매수 1위 종목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SK 하이닉스 HBM에 대한 경쟁력의 입지를 또 확고히 하게 되면서 오늘장에서 강한 시세 보여줬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외국인은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까지는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한미반도체, 삼성중공업까지 팔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0.05% 소폭 빠지게 됐는데요. 외국인에서는 현대차를 8거래일 동안 팔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순매수 상위 리스트 SK 하이닉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이 겹쳤습니다. 3.42%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한 SK 하이닉스였고요. 기관에서는 오늘 삼성전자는 함께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오션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11.12%의 상승세,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이슈를 엮이게 되면서 하나솔루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유입이 됐는데요. 9.96%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까지 오늘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이름 올렸다 다는 점까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조선주 이런 소식도 함께 들려왔죠. 미국의 해군 장관이 방한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조선주 중심으로의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다는 점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HD 현대중공업 기관에서는 오늘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아고요. HD 현대마린솔루션, 크래프톤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기아 같은 경우 외국인에서는 3월 28일 이후에 1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매도에 나섰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상승률 상위 리스트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에서는 순매수 1등과 2등 종목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모두 빨간불 켜면서 장 마감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관에서도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담아갔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BL바이오와 디어유, 실리콘2까지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이름 올리게 됐고요. 매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오늘 리노공업 관련 이슈로 11.30%의 급등세가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에서는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과 HK이노엔, WCP와 그리고 엔캠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2차전지 전반적으로 좀 강한 시세 보여줬지만 엔캠은 다소 빠지는 모습 보여줬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순매수 상위 리스트 1등 자리는 실리콘2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코프로 BM, D&D 파마텍과 휴젤, 디어유에 대해서는 담아가고 있는 기관의 모습이었고요. 강한 매도세 함께 살펴보시면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리노공업에 대해서는 강한 매도를 출회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ABL바이오와 BHI, 파마리서치에 대해서 오늘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일정과 모멘텀을 통해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창출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2달간 한 10승 2패 정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나갔던 공략주도 어제 모비데이지가 나갔는데 오늘 단기적으로 한 3% 4% 정도 수익권을 안착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자, 웅덩이 기법과 이런 일정 캘린더를 통해서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관련 종목에 대비해서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웅덩이 기법이란 이제 움푹 파여서 물이 괴여 있는 게 우리가 흔히들 웅덩이라고들 하는데요. 통상 이게 매수존을 암시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웅덩이가 포착됐을 때 매집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요. 자, 이 웅덩이 기법은 단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한데요. 내 매매 포지션이 단기인지 혹은 장기인지 그 여부에 따라서 이 기법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 중에서 웅덩이가 포착됐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들어간다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미래 성장주 중심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웅덩이가 포착되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간다면은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까지의 고수익을 안겨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웅덩이 기법과 일정 캘린더를 접목을 시키면은 시그널이 더 극대화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법은 출현하고 있는데 모멘텀이 만약에 의류라고 하면은 의류는 생각보다 성장성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탄력을 받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 기법이 포착이 되는 상황에서 기대감이 있는 이슈가 있거나 그리고 일정이 있는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진입하게 된다면은 큰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런 호재성 뉴스가 뜨기 전에 이 웅덩이 기법은 바닥권에서 먼저 선으로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매매 포인트까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웅덩이 기법의 매매 포인트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저점을 암시하고 있는 이 웅덩이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웅덩이가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추세 반전 웅덩이.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단기 반전 웅덩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장기 반전 웅덩이인데요. 통상 1번과 2번 그리고 3번 웅덩이가 동시에 출현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번과 2번이 출현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그리고 저점 부근이 10,000원이면은 이 10,000원 부근을 5거래일에서 한 6거래일 정도는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면은 적중률이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까지 활용하게 되면은 시간 단축도 되고 적중률도 더 올라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종목으로는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요즘 조선주 너무나도 잘 가고 신고가 부근까지 랠리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조선주 역시 웅덩이가 포착되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랠리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은 기술적 분석으로 이 검정띠 하단까지 내려오면은 물이 고인 웅덩이가 출현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밑에 오실레이터가 음봉이 출현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가 음봉이 점점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조정폭이 거의 끝나가는구나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짧아지는지 음봉으로 양봉으로 전환되는지 그 여부를 보면은 시간 단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봉으로 전환될 때가 엔벨로프 상단을 두드릴 때였고, 이때 70,000원대에서 89,000원대, 최근 90,000원대까지 오름세를 수익을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었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월 31일 날 웅덩이가 처음으로
포착이 됐을 때는 자 5거래일에서 6거래일 정도는 지지해 주는지를 봐야 된다. 앞서 10,000원이면은 10,000원 부근을 지지해 주는지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자 웅덩이가 1번과 2번과 3번 웅덩이가 출현을 했고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가 음봉이 나왔을 때 음봉은 점점 짧아지는지 지지 여부를 보면 되는데 보시면은 6만 원 선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한 8거래일 정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될 겁니다. 네, 뭐 박스권으로 상승과 하락을 6거래일에서 7거래일 정도 보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엔벨로프 상단을 두드리기 시작을 했고 돌파를 하면서 9만 원 부근까지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통상 이때는 지수가 하락할 때 경기 침체 우려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하락세를 보일 때 웅덩이가 포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HD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조선주 역시 웅덩이가 포착되고 나서 이 종목 역시 그리고 나서 시세가 40만 원 부근까지 상승 랠리를 현재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 또한 선을 쭉 그어봤어요. 자, 선을 보시면은 과거 이번 연도 1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4월 달까지 매월마다 28만 원 부근, 27만 원 부근까지만 내려오면은 빈번하게 웅덩이가 출현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달 다음에 4월 달에도 27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웅덩이가 포착되고 나서 물이 고인 웅덩이가 포착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40만 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더라면은 이렇게 하단 부근에서 27만 원대에 매수를 해서 30만 원 이상에서 단기적으로 매도를 할 수가 있었겠고요. 장기적으로 접근을 했더라면은 추세를 보면서 27만 원 이탈 여부를 보면서 대응했더라면은 40만 원까지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겠고 그렇게 됐다면은 무려 48% 정도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겠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 HD현대미포라는 종목인데요. 이 또한 조선주로 엮여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선을 이렇게 쭉 그어놨는데요. 자, 보시면은 10만 6천 원 부근까지만 내려오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1월 달부터 현재까지 빈번하게 10만 6천 원만 내려오면은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이렇게 매수존을 암시하는 웅덩이가 빈번하게 얕지만은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은 최저가가 99,500원까지 달성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되돌림을 보이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16만 원까지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웅덩이 매수존을 암시하고 있는 웅덩이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 매수를 3월 20일 날 했더라면은 만약에 추세를 보면서 거래량이 실렸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했더라면은 신호 포착일로부터 무려 65%의 시세를 안겨갈 수가 있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흐름을 보면서 시황 상황을 보면서 알래스카 프로젝트라든지 혹은 한미 현황 상황이라든지 혹은 조선에 대한 섹터가 어떤 게 있는지를 참고하면서 대응을 했더라면은 충분히 이렇게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겠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1분기 실적을 이제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은 항상 매분기마다 호실적을 기록했던 걸 미리 알았더라면은 요만큼의 웅덩이 포착됐을 때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겠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웅덩이 기법과 일정 캘린더를 접목을 시키면은 시그널이 더 극대화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정 캘린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 월마다 매 주마다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고 뭐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무수히 많은 일정들을 적어드리고 관련주까지 적어드리고 있는 그런 일정 캘린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면 13일부터 26일까지 일정을 적어놨고 자, 검정색이 이 날짜에 맞게끔 일정이 어떤 일정이 있는지를 적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관련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월 25일 날 오늘 날짜로는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칸이 없을 때는 이렇게 좀 적을 때도 있어요. 자, 보시면은 암학회, 미국에서 암학회 일정이 있습니다라고 적어놨고 관련주들을 펩트론부터 시작해서 뭐 옹코닉이라든지 쭉쭉쭉 적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펩트론 굉장히 잘 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 캘린더를 받아보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종목 중에서 어떤 일정이 있는지 여부를 보면서 웅덩이가 포착이 됐는지 그 여부를 본다면은 고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웅덩이 기법과 일정 캘린더로 나갔던 종목군들 중에서 흐름이 어땠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시 종목으로는 GRT라는 종목이에요. 자,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즐거운 종목 위주로 지금 오늘도 가져와 봤는데요. 자, GRT 역시 지금 최근에 4월 17일 날 웅덩이 신호가 처음으로 밑에 하단에 보면요. 첫 번째 추세 전환, 두 번째 단기 전환, 세 번째 장기 전환 웅덩이가 포착이 됐을 때가 요때 4월 9일이 최저점을 기록했을 때고요. 그리고 나서 한 5거래일, 6거래일 추세를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할 때 그때가 4월 17일 날 TV 공략주로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이 항상 8천억 정도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저 PBR과 저 PER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빨간색으로 선을 쭉 그어봤는데 3,500원 이하로만 내려오면은 과거에도 이렇게 웅덩이가 포착이 12월 달, 1월 달에도 됐었었고 이때 당시에서도 반복적으로 3,5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매집을 했더라면은 무려 5,500원, 600원까지의 시세를 안겨갈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3,5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공략주로 들고 와서 신호 포착일로부터 15%의 수익을 안겨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달에 딥시크 이제 출시가 5월 달에 앞두고 있는 모멘텀이 일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웅덩이가 출현을 했고 그리고 나서 오실레이터,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가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추가적인 랠리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제가 2달간 한 10승 2패 정도를 기록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보면은 종목들은 다 올라왔는데 그 2패가 손절선을 제가 짧게 잡았을 때가 손절이 그게 2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전에 3월 13일 날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이 나갔어요. 자, 시대주도 있고 뭐 일정주도 있고 다양하게 많지만은 이 종목은 이제 시대주로 좀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중 갈등이 앞으로 좀 확대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를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히토류 통제가 수출 통제가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자, 이때 동그라미가 표시가 됐을 때가 3월 13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손절가를 1,900원을 제안을 해드렸는데 최저점이 1,891원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 손절가를 터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를 터치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목표가 부근까지 이때 목표가를 2,400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2,350원 부근까지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포착일로부터 10% 정도의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있는 찰나에서 요 선 아래로만 내려오면은 빈번하게 웅덩이가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추천이 나갔었고 오실레이터가 양봉으로 전환됐을 때 요 지점부터 포텐이 좀 터지기 시작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손절선을 참 짧게 잡아서 이때 당시에 손절선을 제가 10,000원으로 정했는데 시가가 1,100원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종목군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세 번째 종목은 레이저 옵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은 밑에 하단에 웅덩이가 출현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릴 때가 이 동그라미 지점이었고요. 추세는 전반적으로 의료기기 관련주로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만큼 그리고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도 일전에 의료 AI를 좀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그런 소식과 FDA 허가 기대감으로 소개를 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4일 날 웅덩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결국에는 목표가가 11,000원을 제안을 해드렸는데 1,900원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한 7.9% 정도의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웅덩이가 포착이 됐을 때 손절가를 좀 폭넓게 잡았다라면 결국에는 수익권을 달성을 한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웅덩이 기법과 일정 캘린더를 접목을 시키면은 적중률이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꼭 신청을 하셔서 받아가셔서 이제 5월 달 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게 가장 큰 이슈인지 매 월마다 이슈가 있죠. 3월 달에는 뭐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가 이슈였고 뭐 4월 달에는 대선이 있었었고 이런 식으로 매 월마다 가장 큰 이슈가 어떤 게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5월 달 일정 캘린더를 꼭 보셔서 대응해 나가시면은 고수익을 안겨갈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네, 멘토님의 웅덩이 기법 그리고 일정 캘린더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 어떻게 포착을 할 수 있었던가라는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웅덩이 기법으로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됐는가 수익률부터 먼저 확인해 보고 가시죠. 수익률 탑5 종목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동양철관, 토마토시스템, 한국첨단소재, 넥스틸, S&T 에너지까지 이렇게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도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는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들고 온 종목은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전력설비 쪽으로 오늘 들고 와주셨습니다. 사실 전력설비 작년 한때 너무 잘 갔었는데 실망감이 좀 있었던 섹터긴 합니다. 특히나 LS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한 차례 좀 반등이 나왔다가 회장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떤 포인트들 살펴주실까요?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다가왔죠. 이제 어닝 시즌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이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좀 호실적을 기록할 때마다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이제 한반도 U자형 이제 해상 전력망을 좀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이 기업들이 좀 호실적 이제 앞으로 성장세가 좀 이어질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전력이라는 게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로봇에도 들어가고 AI도 꼭 필요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쵸. 사실 투자를 단행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지속적으로 공약을 지금 걸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10조 원 규모로 일전에 AI 컴퓨팅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도 내비친 만큼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가장 높은 그런 상황에서 공약에 좀 힘을 받아서 주가가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만큼 관련 내용과 함께 이제 관련 뉴스랑 재무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신사업에 대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좋게끔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건 무엇이다? 전력은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포인트들 이제 한 개씩 자료 보면서 살펴주시죠. 네, 일전에 이 전력 설비가 가장 하락한 배경이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데이터 센터 줄이겠다, 임대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한 배경이 있었었고 더불어서 일전에 이제 LS 회장이 발언 때문에 주가가 밀린 이력이 있었었는데 자, 기사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가 좀 축소될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공존을 했었죠. 근데 4월 24일 기준으로 전일자 기준으로 아마존과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건설이 둔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내용을 같이 보시면요. 아마존 데이터 센터 부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컨퍼런스 콜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전혀 없다. 그리고 향후 몇 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매우 강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감으로 하락세를 좀 보였다가 이런 발언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관세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공존을 했었었는데 지금 관세가 약간 관세율을 좀 낮추기 시작했고 좀 완화하려는 그런 스탠드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력까지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재명 예비 후보가 자, 보시면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을 하고 그리고 2040년도까지는 한반도 전역에 U자형 해상 전력망을 구축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건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프로젝트는 이제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의 해상 풍력까지 연결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를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후보가 대선 당선이 된다면은 앞으로 이 공약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실적이 그럼 더 증가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예상해서 주가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료도 같이 보시면요. 자, 이재명 후보가 다음 자료를 보시면 AI 중심으로 만드는 정책을 연일 지금 꺼내들고 있죠. AI를 중심으로 미래 성장, 드론이라든지 AI라든지 웹툰이라든지 문화, 다양하게 태양광이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핵심은 AI 중심으로 혁신 도시를 만들 것이다라는 게 핵심인데요. 자, 보시면은 10조 원 규모로 AI 데이터 센터를 광주에 설립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었고 구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거는 광주를 AI 혁신 도시 최종 단계까지 키우지 않은 점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센터 AI가 성장이 되면 될수록 전력 역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광주는 중국의 딥시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재무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재무를 같이 보시면요. 2020년도에는 매출액이 한 2조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한 2조 4천억 정도를 달성을 하다가 2021년도에는 매출액이 2조 6천, 그리고 3조 3천, 그리고 2023년도에는 4조 2천, 그리고 2024년도에는 4조 5천, 그리고 이번 연도 올해에는 5조까지 올라갈 그런 전망이고요. 이런 성장세가 계단식으로 지금 매년마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2026년도, 2027년도까지는 6조 원까지 올라갈 그런 전망입니다. 더불어서 영업이익은 2020년도에는 1,000억 정도밖에 달성을 안 했었는데 향후 2027년도까지 가면은 약 7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역시 2020년도에는 800억 정도의 수치였는데 지금 올해를 본다면은 3,300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한 4배 정도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매년마다 퀀텀 점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6년도에는 4천억, 2027년도에는 한 5천억 정도로 계단식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을 본다면은 부채 비율 역시 지금 일정한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79%에서 한 100%, 130% 정도까지 좀 오름세를 좀 보였었는데 130%에서 이제 2025년도, 6년도, 7년도 가면은 다시 100%까지 감소될 그럴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보율도 지금 1000% 정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좀 현금을 지금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PER과 PBR 같은 경우는 지금 2배 정도, 20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물론 그만큼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를 기록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술적 분석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LS 일렉트릭은요, 지금 현재, 추세 전환을 지금 좀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과거 2월 달에는, 30만원까지 오름세를 보였다. 정고점 부근까지의 상승세를 보였다가, 주가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임대를 취소하겠다라는 그런 발언과 함께 주가가 밀리기 시작했었고, 뒤이어서 이제 LS 회장의 발언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웅덩이가 포착을 했습니다. 이때 웅덩이가 포착됐을 때가 15만 원 부근에서 물이 고여 있는 매수존을 암시하는 웅덩이가 포착이 된 그런 상황에서 오실레이터가 지금 현재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된 그런 시점에서 엔벨로프 상단을 돌파를 한 121선을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61선을 좀 터치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이라는 산업은 앞으로 미래 성장에 꼭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로봇이든 전기차든 뭐 AI든 꼭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노후된 이제 전력망 역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날 이 길 시초가에 진입을 하시고 나서 1차 목표가는 21만 원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6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한번 기대되는 LS 일렉트릭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추천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지금 저점에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시점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하셔서 목표가로는 21만 원, 손절가 16만 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관세 협상은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이슈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돌아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플러스권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을 기다려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